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요일인데 점심시간이 다 돼가죠. 편안하게 잘 쉬고 계시는지요. 어제는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해서 장애 등급을 등록하는 심사 절차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상세하게 설명드렸죠.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보고, 오늘은 또 하나 국가유공자 상위 등급, 어제는 장애 등급, 고엽제 후유의증에 속하는 질병을 가지신 어르신들의 장애 등급 등록 절차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렸어요. 오늘은 또 한 가지 상위 등급, 이번에는 어제는 장애 등급, 오늘은 상위 등급. 그러면 국내에서 일반 군생활 하시다가 상위를 입은 자나 아니면 월남 참전 용사 중에 고엽제 후유증이 아니고 후유증에 해당되시는 분과 상위와 고엽제 후유증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국가유공자 상위 등급 심사 절차. 좀 복잡한가요? 뭐 그렇지 않지 않아요. 왜냐면 어제는 후유증으로서 장애 등급이었고 오늘은 후유증으로 상위 등급이다. 그런데 상위 등급에는 국내에서 군생활 하다가 상위를 입은 분들까지 포함된다. 그래서 상위 등급이다. 그래서 오늘은 상위 등급 심사 절차를 제가 화면에 띄워놨듯이 이 그림에 따라서 그림을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어제와 비슷한 형태로 상위 등급 심사가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무슨 어제와 똑같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은 보훈지청,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보훈지청에 신청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은 어제와 똑같은 방법으로 그 사진 3-4cm 사진 반명함이죠. 그러니까 반명함 반하고 다 이제 제가 주민등록 등본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자료를 별지에다 붙여 놨으니까 보시고 그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어제는 분명히 장애 등급은 신청을 하게 되면 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신체 검사를 받는데 거기서 장애 등급이 거기 보훈부 장관에게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훈지청장이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 결과 내용을 보고 장애 등급을 정도냐 중등도냐 고도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상위 등급이기 때문에 국가보훈부 장관의 산하에 있는 보훈심사 상위 등급 심사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라고 하고 상세하게 들어가면 상위 등급 심사위원회죠. 상위 등급 심사위원회가 구성을 해서 이미 이제 위촉된 분들은 이제 많이 있지만 이제 그때 구성을 새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참석하고 누가 참석하지 못할지 모르니까 최소한도 7명 정도는 참석을 해야 됩니다. 자들이. 그리고 위원장은 보훈부 장관이 임명하는 국가 고위직, 보훈부 관할 고위직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들은 위촉해 놓은 10명 중에서 7명만 참석이 되면 보훈 상위 등급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제하고 좀 다르죠. 어제는 상위 등급 심사위원회가 없었죠. 왜? 장애 등급이기 때문에 보훈부 지청장이 장애 등급을 결정하기 때문에 보훈병원 전문의가 신체검사 의사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만 여기 상위 등급은 되지 않고 보훈부 장관이 임명을 하는데 일단은 보훈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된다. 구성이 되는데 10명 중에 7명 정도 참석하면 구성이 되는데 심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분들 중에서 이제 의견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돼야 등급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신체 검사는 여러분이 보훈지청에 똑같이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본인이 살고 있는 보훈지청에, 해당 지청에 신청서를 넣으면 거기서 보훈병원에서 일단 신체 검사를 하는 건 거기까지 똑같아요. 신체 검사를 합니다. 신체 검사를 하는데 보훈지청에서 이 신청서를 접수해서 보훈병원으로 보내면 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한다는 통보를 며칠 날 그 병원 사정에 따라서 적절한 날짜를 정해서 보훈지청에 통보해주면 보훈지청에서 본인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언제, 귀하께서는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보훈병원에서 어느 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통지를 해줍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때 가서 받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신체 검사가 끝나면은 어제 얘기했던 장애 등급은 신체 검사 의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죠. 왜냐하면 보훈심사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신체 검사 의사의 의견에 따라서 의견과 보훈지청장의 의견이 합치가 되면 장애 등급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되지 않고 보훈부 장관 산하에 있는 보훈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된다. 그래서 그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심사하기 전에 우리가 심사를 잘 받으려면 우선 내가 심사를 잘 받을 수 있는 내 질병에 대한 자료를 많이 정확히 신뢰받을 수 있는 인정받을 만한 병원에 가서 진단서와 검사 기록, 혹시 CD가 있으면 그 CD까지 해서 잘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 의사가 심사를 해서 일단은 보훈부, 아까 보훈지청장한테 보고를 한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보훈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보고가 되면 직접 보고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접수했던 보훈지청에다 다시 갑니다. 보훈지청에서 보훈부 장관 산하에 있는 보훈심사위원회로 보내게 되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왕이면 내가 상위 등급 신청서를 등록을 하면 이왕이면 상위 등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받지 않으려면 뭐하러 합니까? 그래서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것은 내가 이 심사위원들이 볼 때 이분이 이런 질병을 갖고 있는데 이런 질병이 검사를 해보니까 이런 진단서 내용이 나왔고 진단명이 나왔고 또 이 정도의 모든 검사 자료였죠. 그 자료를 보고 이 정도의 지금 상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분들은 이제 의사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병원에서 발급해 주신 그 내용을 그대로 접수만 하면 그분들이 알아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신체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보훈 장애 진단서, 국가 보훈 장애 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생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위 등급을 신청해 놓고 이 절차가 한 2달 정도는 빨리 진행이 됩니다. 2달 정도. 그러니까 신체 검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바로 보훈 장애 진단서가 첨부되어서 신청하신 그분들은 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하지 않고 보훈 장애 진단서가 신체 검사를 가름합니다. 가름. 그럼 보훈 장애 진단서는 어디서 띄었어요? 그래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천한 병원, 우리 보훈부 장관이 지정한 병원 47개 병원 중에서 거기서 발급하라 한 전문 장애진단과 보훈 장애진단서는 신체 검사를 가름한다. 신체 검사를 한 것으로 본다. 그 장애진단서가 신체 검사와 동일한 요건을 갖춘다. 이렇게 볼 수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장애진단서를 하나 잘 띄어서 제출하는 것도 심사위원들이 볼 때도 무게감 있고 좀 신뢰가 좀 유리하기는 합니다. 근데 단 하나 단점은 이거는 신체검사를 받아도 되는데 본인이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국가보훈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을 때 이 진단비, 그러니까 진단서 발급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아마 지금 그 최소한 그 질병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해요. 35만원에서 한 50만원 정도 갑니다. 국가보훈 장애진단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택사항입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그거를 준비해서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그게 진단서 발급 비용이 비싸다 하더라도 그걸 발급해서 제출하고 신체검사를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아니야 나는 신체검사 받을래 하면 국가보훈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그거를 본인 부담을 시키느냐 이렇게 지금 반문을 하고 계셔요. 보훈은 이제 본인에게 그 병원비를 부담시키는 이유는 본인이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사항. 본인이 선택 안 하면 비용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죠. 왜? 신체검사를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내가 이러저런 사정으로 신체검사를 안 받는다, 그리고 장애진단서로 가름한다 신체검사를, 이러면은 본인이 이제 스스로 현행법으로는 본인이 진단서에 들어가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뭐 35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인데 그거를 부담하기 싫으시면 신체검사를 받으시고, 신체검사 받기 싫으시면 이거를 종합병원 가서 국가보훈 장애진단서를 띄어서 같이 보훈지청에 접수를 하게 되면 2달 정도는 빨라집니다. 2달 정도는 빨라지고, 또 하나 유리한 점도 있기는 뭐냐면 그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그분들이 상당히 각 병원마다 과장급 정도로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촉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질병은 그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정확히 판단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니고 최소한 7사람은 오셔야 그게 성원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하고 8사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가 갖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는 상위 등급을 받는데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꼭 떼야만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보는 의사의 주관에 따라서 그 진단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건 선택사항이니까 알아서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용재 상위 등급을 이제 신청하실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에서 군생활 하다 상해를 입은 사람과 월남 참전 용사 중에서 고엽제 후유증, 후유증은 안 되고요, 후유증인 사람만 상위 등급 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그림은 지금 형식에 불과해요. 왜냐면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훈 장애 진단서를 떼든지 아니면은 일반 진단서 갖고 하면 그 접수한 그 진단서나 이런 내용이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 같으면 신체검사 보훈병원으로 가지 않고 바로 보훈부로 올라가지만, 일반으로 국가보훈 장애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체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훈병원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신체검사 하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한 2개월 차이가 여기서 나는 겁니다. 하여튼 이제 제가 사견으로 보면 지금까지 또 여러분들이 이 등급을 받은 걸 보면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보훈 장애 진단서를 첨부하는 것이 본인에게는 좀 아무래도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보훈 장애 진단서를 발급한 분들이
여기 심사위원들과 거의 동급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보건부에서 정해준 종합병원 과장급 이상이죠. 그분들이 대학병원 같으면 의대 강사로도 가고 그랬죠. 교수로도 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외래교수로 나가죠. 외래교수. 그런 분들이 장애 진단서를 발급해 줄 거고, 또 심사위원들도 그분들 중에서 구성을 해서 하기 때문에 레벨이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심사위원들하고 장애 진단서 발급하는 의사들하고 수준이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무래도 발급을 하면 비슷한, 어림도 없는 걸 갖다 높여주고 낮아주고 그런 건 아니지만 애매모호할 때는 유리하게 작용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쨌든 제가 이 화면에 띄워둔 대로 그렇게 신청을 하셔서, 순서대로 신청을 하셔서, 그래서 상위 등급을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망설이고 계시는 분은 잘 준비하셔서 받으시고, 어쨌든 이거는 또 내가 지금 상위 등급을 갖고 있는데 상향 조정 받고 싶다 하시는 분도, 재판정 신체검사죠.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고 싶은 분들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그 고엽제 이제 환자들이 2024년 5월부로 4개가 더 늘어났죠. 처음에는 20개였는데 지금 24개로 늘어나고, 고엽제 후유 의증이 20개에서 4개가 역학조사를 통해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고엽제 후유 의증은 16개 질병, 고엽제 후유증은 24개 질병, 이 4개가 고엽제 후유증으로 넘어왔죠. 그거는 보건부 장관이 정한 게 아니라 각 의학계의 의학적인 검토와 그런 걸 통해서, 역학조사라고 하죠. 역학조사를 통해서 후유의증이 후유증으로 넘어왔는데 그게 병이 4개다. 그래서 똑같이 20개씩이었는데 후유의증이 20개 질병, 후유증이 20개 질병이었는데, 그러면 후유의증 4개가 후유증으로 등급이 되면서 후유증은 24개 질병, 이렇게 이해하시고 좀 준비하셔서, 제가 그 넘어온 질병명까지 해서 제가 이제 첨부란에, 더보기란에 붙여 놓을 거예요.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왕 신청하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이왕 상위 등급을 재판정이나 아니면은 등급을 좀 높이고 싶어서 새로운 질병이 좀 특화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상위 등급을 높이고 싶으면 이 상위 등급 절차에 따라서 하시고, 모든 질문은 일단 신청하고 정확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상담 전화를 넣지 않고 1277, 1577에 0606만 넣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제가 그 더보기란에 제 전화번호를 남겨놓고, 부득이 꼭 필요하신 분은 상담해 주시면 정신껏.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아직 제 방송에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